가짜 평온 경주는 매년 봄이면 온 도시가 벚꽃으로 뒤덮였다. 한 미숙은 거실 가득 들어오는 연분홍 햇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새삼스럽게 느꼈다. 베란다 밖에는 오래된 골목길, 그 너머로 천년 고도의 사찰 지붕이 보였다. 바로 이 집에서 30년 넘는 세월의 희로애락이 쌓였다. 미숙 씨,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나? 장도현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안경을 쓰고 나왔다. 이제 막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시간에 맞춰 아침을 챙기는 습관이 남아 있었다. 얼른 드릴게요. 오늘도 박물관 가세요? 미숙은 웃으며 물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오전 조예요. 외국인 단체 투어라서 좀 신경이 쓰이네. 우리 집에선 당신이 제일 바쁘시네요. 난 점심쯤 마트 좀 들러서 반찬거리 사오려고 해요. 둘은 익숙하게 아침상을 나눴다. 뉴스 소리와 조용한 대화, 그리고 익숙함이 흘렀다. 조금 후 미숙의 딸 장민지는 방에서 나왔다. 짧은 트레이닝복에 헝클어진 머리. 엄마, 선풍기 좀 틀어줄래? 민지야, 아침 먹기 전에 샤워부터 하자. 엄마가 방금 찌개 했으니까. 알았어, 조금만 쉴게. 민지는 최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남짓이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들떠 있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숙함이 깨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서둘러 박물관으로 가는 준비를 했다. 셔츠 깃을 정리하는 미숙에게 도현은 다정하게 말하였다. 나 오후엔 일찍 들어올게. 저녁은 같이 먹으려고. 응? 너무 힘들지 않게 해요. 도현은 현관을 나서기 전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맙다, 미숙아. 이 짧은 인사에 미숙은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남편은 바람처럼 집을 나섰고 미숙은 홀로 남았다. 조용한 집안. 커피잔을 가만히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평화로운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미숙의 시선은 창가 벚꽃나무 너머 어느 틈에선가 자라난 쓸쓸함에 멈춰 있었다. 며칠 전부터 도현의 소지품에서 낯선 향수가 느껴졌다. 예전엔 없던 휴대폰 잠금 패턴도 거슬렸다. 설마 나만 의심하는 건가? 미숙은 머리를 흔들었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깥이 좋아진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다. 점심 무렵 시장에서 돌아온 미숙은 잠시 거실 TV를 켜두고 부엌에 들어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혜자 언니라는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언니? 아, 미숙아, 오늘 장 보러 안 나갔지? 나 시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 혜자는 새침하게 말을 흐렸다. 재미있는 이야기? 뭔데요? 아, 그냥 마을 사람들이 박물관의 새로운 큐레이터 이야기를 하더라. 나이도 젊고 예쁜데 기사님들이 다들 수근수근 하던데. 그래요? 요즘 박물관이 시끌시끌하긴 했죠. 혜자의 뜬금없는 이야기는 곧 잊혀졌지만 미숙은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저녁이 되고 도현은 늘 그렇듯 미숙과 식탁을 마주했다. 오늘 박물관에는 어땠어요? 아, 별거 없지. 단체 관광은 늘 지루해. 가끔은 그냥 조용히 숲길이나 걸었으면 싶어. 내일은 집에서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딸 민지도 식탁에 앉았다. 엄마, 박물관의 새로운 직원이 진짜 친절해. 나 논문 때문에 자료 찾으러 자주 가니까 그 언니가 거의 다 도와줬거든. 그래? 이름이 어떻게 돼? 지연 언니요. 서지연 순간 도현의 젓가락이 멈췄다.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쓱 미소 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능력자구나. 세 식구가 오랜만에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식사 후 미숙은 설거지하며 거실로 향하는 도현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아, 그냥 박물관 동료. 미숙은 그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왜 내 앞에서 숨기는 걸까? 이런 질문이 미묘하게 마음을 스치기 시작했다. 밤이 되어 불을 끈 방 안, 미숙은 처음으로 깊고 어둡게 내리막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이
실은 곧 흔들릴 운명이란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밤의 경고 저녁 무렵 경주 역사는 연분홍 어둠에 잠기곤 하였다. 한 미숙은 딸 민지와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은 뒤 마실 삼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강혜자와 동네 찻집에 들렀다. 따스하게 든 유자차를 앞에 두고 혜자는 오래 참아온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숙아, 혹시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이런 소리를 해? 무슨 일 있어? 혜자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며칠 전에 말이야. 내가 친구 딸 결혼식 끝내고 밤에 늦게 들어가는데 박물관 쪽 벚꽃길을 지났거든. 거기서 도현 오빠를 본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왜? 옆에 젊은 여자랑 있었어.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더라고. 누가 봐도 단순한 동료 사이 같진 않았어. 미숙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에 말을 잃었다. 혜자는 눈치를 보며 급히 덧붙였다. 나도 당황해서 자세히 본 건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이 동네가 워낙 좁잖아. 내 오지랖이면 미안하다. 한동안 테이블 위에는 정적만 흘렀다. 미숙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글쎄, 당신이 착각한 걸 거야. 도현 씨가 그럴 리가 있나. 그러나 두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다. 혜자는 다시 말했다. 네가 마음 상할까봐 망설였는데 사실 작년부터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었어. 도현 오빠가 박물관 끝나고 밤길에서 누굴 기다린다느니 외동딸 또래 여자랑 밥을 먹더라는 둥. 말도 안 돼! 미숙은 목소리가 높아졌음을 자각했다. 바짝 날선 목소리였다. 혜자가 빠르게 손을 내밀어 미숙의 손등을 잡았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만약 진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꼭 내게 말해. 네가 혼자 끙끙 앓을까 봐. 미숙은 그제야 눈물이 맺힌 눈으로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 일 아닐 거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럴 뿐이야. 그 길로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 미숙은 귓가에서 혜자의 목소리가 내내 맴돌았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럴 리가. 도현은 이미 거실에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혜자 언니랑 찻집에서 잠깐. 오늘따라 늦었네.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남편을 보며 미숙은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머릿속 불길한 그림자는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미숙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당신, 오늘 박물관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도현은 고개를 돌려 TV만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별일 없지. 단체 관광 끝나고 바로 왔어. 순간 거짓말을 간파한 듯한 직감. 미숙의 눈썹이 한껏 치켜 올라갔다. 밤 벚꽃길에서 누굴 만났는지 솔직히 말할래? 도현은 한 박자 뜸 들이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또 무슨 헛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려고. 정말로? 내 눈을 보고 똑바로 말해봐.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도현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미숙은 한참을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섰다. 귓께는 혜자의 말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남편의 냉기가 소름처럼 밀려들었다. 자정이 다가오던 시각, 민지가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미숙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 얼른 자라. 딸이 방으로 돌아가고 난 뒤 미숙은 이불 속에서도 끝내 눈을 감지 못했다. 벚꽃길, 젊은 여자,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 모든 것이 갈라진 거미줄처럼 머릿속에 번졌다. 나는 이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 밤 경주의 벚꽃은 아무 말 없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미숙의 평온했던 인생도 그 은밀한 조용한 경고 한마디로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온 단서 그날 오후, 봄비가 조용히 창밖을 적시고 있었다. 한미숙은 소파에 앉아 책을 뒤적였지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 장도현과의 어색한 저녁 이후 가슴 한켠이 식은재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민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오늘 오후에 도서관 가도 돼? 그래, 논문 준비해야 하지. 응. 서지연 언니가 자료 찾는 걸 정말 잘 도와줘. 지난번에도 필요한 책을 단번에 찾아주더라고. 민지의 밝은 말투 속에서 미숙은 묘한 낯설음을 느꼈다. 민지가 나가고 미숙은 갑자기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서지연, 희미한 이름이며 어젯밤 혜자가 말한 젊은 여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설마 그 애일까? 미숙은 답답함을 떨쳐내려 집안일을 하던 중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다. 원래는 무심하게 빨래를 분류했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다. 전화기 화면에는 낯선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다. 이런 거 원래 어디서 배웠지? 혼잣말을 하며 슬쩍 밥상을 차리고 있자 얼마 뒤 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휴대폰을 쥐었다. 뭘 그렇게 봐? 아, 그냥 세탁하려고. 요즘 휴대폰만 잡고 계속 있네? 도현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눈동자에 스치는 불안이 분명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민지가 들뜬 얼굴로 귀가했다. 엄마, 지연 언니가 도와줘서 논문 목차 거의 다 썼어. 우리 내일 박물관에 그림 스케치하러도 가기로 했어. 지연이랑 친한가 보구나. 당연하지. 언니가 박물관 직원들이랑도 친하고 아버지 얘기도 자주 해. 오늘은 아빠가 도서관에 자료 기증한 적 있다며 직원실에서 사진도 보여줬어.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숙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날 밤 미숙은 거실에서 도현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걸었다. 민지가 지연이란 아이 얘기를 자주 하더라. 당신도 아는 사이인가? 도현은 TV를 보던 시선을 돌려 짧게 대답했다. 그냥 도서관에서 얼굴 본 적이 있겠지. 박물관 사람들이랑도 다 아는 사이라. 딸 같아서 챙겨주는 거야? 순간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뭘 그렇게 따지듯 묻냐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 단순한 관심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도 없잖아. 미숙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날카롭고 쓸쓸했다. 도현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멍하니 앉아서 자신이 언제부터 남편을 이렇게 경계하기 시작했는지 곱씹어 봤다. 다음 날, 미숙은 아침 일찍 민지가 준비한 도시락을 챙겨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았다. 잠시 후 민지가 서지연과 함께 다정히 걸어 들어오는 뒷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귓속말을 나누며 아무 거리낌 없이 웃고 있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슬쩍 지켜보다 박물관 로비에서 도현과 마주쳤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지 도시락 갖다 주러. 애가 그 정도는 알아서 하지. 괜히 집착하지 말고. 그 순간 미숙의 인내심은 바닥까지 끌어올라갔다. 집착이 아니라 가족 걱정하는 거야. 당신 모르소외로 일관하기엔 지금 태도가 정말 새카맣게 수상해.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들은 몇몇 박물관 직원이 힐끔거렸다. 도현은 미숙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속삭였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망신 주고 싶어? 그럼 집에서 솔직히 털어놨어야지. 입 조심해. 애한테까지 별 생각 심어주지 마라. 미숙은 눈물을 꾹 삼키고 박물관을 나섰다. 벚꽃길을 걷는 내내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어른거렸다. 지연, 지연. 가슴 깊숙이 정체불명의 의심이 점점 단서의 실타래로 뭉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눈을 돌릴 수는 없었다. 위험의 소용돌이로 한밤이 되었다. 거실엔 불을 끄지 않은 채 한 미숙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예전엔 두 사람의 미소가 이렇게 빛났던가 싶어. 기쁨과 괴로움이 뒤섞인 회한이 밀려왔다. 현관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에 미숙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늦게 오면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장도현은 평상시와 달리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뜸 말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난 내가 할 일 하고 온 것뿐이야. 도대체 그 할 일이 뭔데? 매주 목요일 밤 박물관에선 9시면 퇴근 아니야? 도현은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짧게 한숨 쉬었다. 또 시작이네, 또. 당신 요새 왜 그래? 뒤따라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또 캐묻냐? 그럼 대답이라도 똑바로 해. 집안일 하다 말고 당신 신경 쓰느라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방문을 열고 나온 민지가 놀란 얼굴로 둘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 왜 또 싸워요?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민지야, 너도 이제 알아야 한다. 아빠가 요즘 집에 소홀했지? 항상 딴 데 정신이 가 있으니까. 제발 이런 얘기까지 애한테 들려줄 필요 없어. 도현이 민지 쪽으로 다가가며 잔뜩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 나 엄마니까 딸한텐 이 정도 말할 자격 있어. 민지야, 네가 그렇게 자주 가는 도서관. 아빠가 거기랑 특별한 관계야. 박물관 일만 하는 줄 알았지? 민지가 당황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 설마 엄마 말이 사실이에요? 도현은 이를 악물고 눈을 피했다. 분명히 얘기할게. 나한테 감히 함부로 의심하지 마. 민지도, 너도. 내가 얼마나 가족 챙기려고 애썼는지 몰라줘도 좋아.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의 모욕은 참을 수 없다. 도현은 책상 위 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쳤다. 유리 조각이 흩어지는 소리에 거실은 일순 침묵에 휩싸였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먹였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엇을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민지가 어쩔 줄 몰라 주방 쪽으로 달려갔고 도현은 화가 풀리지 않은 누채 방문을 쾅 닫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다시 조용해진 밤. 미숙은 방문을 두드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숨기면 결국 모든 게 다 망가질 거야. 나도, 당신도, 민지도. 솔직해지면 안 돼? 문틈 넘어 도현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집에서 제일 위험한 건 당신이야. 당신 의심, 그거야말로 우리 가족 다 망가뜨릴 거라고. 미숙의 눈에서는 끝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님 모든 사람이 나만 바보로 만드는 걸까? 그 순간 침묵을 깨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빠, 진짜로 우리 피해주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모두를 의심하고 상처 입히는 끝없는 소용돌이. 미숙은 벚꽃 가로수 아래 홀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그녀의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비명이 새겨지고 있었다. 이제 미숙은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했음을 직감했다. 꽃 아래 빛나는 진실 진눈개비가 내린 다음 날, 경주의 벚꽃길은 다시 연분홍으로 물들었다. 한미숙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발걸음을 도서관 쪽으로 옮겼다. 머릿속에는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직접 마주쳐 확인하지 않고선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도서관 로비는 평일 오전임에도 조용한 정막이 흘렀다. 미숙은 책 추천을 부탁한다는 명분으로 데스크에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지연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지연은 애써 상냥한 미소를 띄었다. 미숙도 웃으며 답했다. 딸아이가 논문 준비 중인데 근현대 경주 지방 문화 관련 도서가 필요하단다더군요. 아, 민지 씨 어머니시군요. 민지가 언제나 감사하대요.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래요. 말끝이 자연스레 흐르며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번졌다. 미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물었다. 지연 씨는 가족이 경주 분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내려왔어요. 경주는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참 정들었어요. 경주 남자분들과 친해지면 오래 살게 된다던데 그런가요? 순간 지연의 미소가 흔들렸다.
친절하신 분들도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다정하시고요. 잠깐의 정적. 미숙은 결코 가볍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남편, 도현 씨요? 혹시 평소에 자주 뵙나요? 지연의 긴 속눈썹이 떨렸다. 아, 박물관 자료 때문에 몇 번 뵌 적 있어요. 민지 씨 실습에도 도움 주셨고요. 어떤 도움까지 갔나요? 우리 딸이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마치 가족처럼 지연은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책상 아래 손끝을 떨며 미숙의 눈길을 피했다. 제가 너무 신세를 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미숙은 의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연 씨, 무슨 일이든 저는 알고 싶어요. 혹시 우리 가족을 흔드는 비밀이 있다면요.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목이 메인 채 지연이 낮게 속삭였다. 만약 그 모든 걸 아신다면 어머님은 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도서관 안쪽에서 도현이 나오며 두 사람을 발견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미숙은 침착한 척 일어섰다. 지연 씨가 민지 논문 때문에 도와주시나 봐요. 내가 직접 인사드리려 왔지. 도현은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당황한 듯 서둘러 사무실 뒷문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미숙과 도현이 로비에 남았다.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갑네. 아침부터 도서관엔 무슨 용무로 오셨나? 도현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자료 면담, 직원이 새로 온다기에. 우리 이야기 언제쯤 끝까지 털어놓을 건가? 무슨 말이야? 또 의심하는 거냐? 지금까지 감췄던 그 모든 걸 이제 내가 다 알게 될 때가 온 것 같아. 도현은 격하게 부정하지도 똑부러지게 인정하지도 못했다. 대신 도서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밖으로 나온 미숙은 벚꽃잎이 수북이 쌓인 길 위에 한참을 서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울음 섞인 작은 외침이 귓가를 때렸다. 만약 전부 밝혀진다면 어머님 버틸 수 있으세요? 벚꽃 아래에 빛나는 진실은 이제 미숙의 손이 닿을 곳까지 왔다. 그녀의 양 어깨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곧 무너질 듯 세차게 흔들리는 심장, 그리고 미묘하게 바뀐 공기의 결. 그 순간을 직감한 미숙은 마침내 앞으로 벌어질 폭풍의 전조를 또렷이 느꼈다. 비 내리는 밤의 대면 밤하늘이 우르르 쾅 요란하게 울렸다. 한 미숙은 속이 뒤집힌 채 오랜만에 세차게 쏟아지는 봄비 속으로 뛰쳐나왔다.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였다. 집 현관 앞 가로등 아래 장도현이 비를 맞으며 서성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웬 비 맞고 서 있어? 미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다. 도현은 뜬금없이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드디어 미숙을 본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금 나한테 뭐든 묻게? 그래,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겠어. 도망치지 말고. 밥에 비가 뺨을 때리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미숙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고 그 떨림이 남편의 마음에 파문처럼 번졌다. 도현이 욱 실소를 터뜨렸다. 설마 내가 빗속에서 네 질투와 의심까지 싸우고 싶어서 여기 있겠어? 누굴 탓해? 난 네가 이젠 영영 돌이킬 수 없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럼 내 입에서 무얼 듣고 싶은데? 네가 정말 지연이랑...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곤 마침내 냉랭하게 말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답 다 줄게. 나 서지연 사랑한다. 더는 부인할 수는 없어. 그녀 옆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숨이 트여서. 그게 죄라면 나 끝까지 죄인으로 살겠다. 미숙은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네가 내 앞에서 이 집을 두고 그런 말 할 수 있어? 너무도 지쳐서 이제 더는 이중생활 못하겠어. 민지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네가 내 아이라면 그냥 미워만 해도 돼. 그래도 지연만큼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도현은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거리며 미숙을 노려봤다. 그래, 오늘은 네 진심 들었으니
이제 내 진심 말할 차례야. 미숙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끝이야. 난 널 더 이상 남편으로도 아이 아버지로도 인정 못해. 민지가 몇 번이나 우는 모습 봤는지 이젠 세기도 싫어. 가족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자기 감정만 지키려는 사람. 난 더 이상 용서도 못하고 존경도 못 해. 잠깐의 정막이 흘렀다. 비바람이 마당 나무들을 흔들었다. 도현은 절망처럼 손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다. 나만 나쁜 놈 만들어라. 이 가족은 원래부터 균열투성이었어. 마치 너만 아무 잘못 없는 듯이 구는 것도 이젠 질려. 최소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책임져 주는 게 가정이야. 넌 지금 도망칠 핑계만 찾는 거라고. 원하면 아예 오늘 여기서 끝내자. 딱딱한 서랍을 열고 미숙은 봉인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꺼냈다. 빗물이 잔뜩 스며드는 현관 앞 그녀는 선명히 종기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 이젠 네가 답할 차례다. 결혼이 해체된 이 순간도 분명히 네가 선택한 거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굳은 채로 마주봤다. 빗방울이 아직도 쉼없이 두 사람의 어깨를 저렸다. 거기엔 미움도 슬픔도 열정도 모두 소진된 끝에 허무만 남았다. 도현은 말없이 종이를 들여다보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현관 안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미숙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참이나 꼼짝하지 못했다. 숨겨왔던 체념과 분노, 그리고 해방의 감정이 한데 뒤섞여 차오르고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낯선 세상 앞에 홀로 섰음을 실감했다. 짙게 깔린 비 내리는 밤, 미숙의 내면에도 오랜 균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드러나는 진실의 그물 며칠째 구름 낀 회색 하늘 아래 경주의 거리도 한 미숙의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다. 남편 장도현과의 대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바싹 마르고 싸늘해졌다. 민지는 하루 종일 말수가 줄었고 도현은 침묵 속에서 겨우 움직였다. 하지만 미숙은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이제는 진실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었다. 미숙은 친구 강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자야, 혹시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을까? 네가 부탁이래서 싫은 적 있었니? 뭔데? 그 사람, 도현이 누군가랑 벚꽃길에서 자주 만난다더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네가 사진이나 뭐라도 좀 남겨줄 수 있을까? 혜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 이번 주 목요일 밤 빈 시간 있어. 네가 원하는 거 확실히 받아올게. 정말 고마워. 이번엔 물러설 순 없는 일이야. 며칠 뒤 혜자는 조심스레 사진과 짧은 녹음 파일을 들고 미숙의 집을 찾아왔다. 사진 속 도현은 서지연과 벚꽃이 흐드러진 어둠 속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서로의 손끝이 닿을 듯 가까웠다. 녹음 속에서는 도현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죽어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듯 미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제 끝내야겠어. 가늘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방문 너머로 민지가 부스럭거렸다. 민지는 무겁게 닫힌 문을 열고 미숙 앞에 섰다. 엄마, 그거 뭐예요? 사진을 본 민지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게 아빠 맞아? 엄마, 대체 언제 알았어? 미숙은 의미심장한 침묵 끝에 대답했다. 엄마도 오래 고민했단다. 하지만 거짓말보다 진실을 아는 게 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진짜 아픔은 잠깐이지만 거짓된 평생은 견딜 수 없어. 민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한순간 분노가 솟구친 표정으로 방을 박차고 나갔다. 얼마 후 민지는 도서관으로 곧장 향했다. 서지연이 책장을 정리하던 그 순간 민지가 그의 앞에 섰다. 무거운 숨을 내쉰 뒤 민지는 지연의 뺨을 한 번 세게 내리쳤다. 당신, 우리 가족 부쉈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여기에 단 하루만 더 있으면 내가 다 밝힐 거야. 주변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둘을 지켜봤다.
지연은 갑자기 흔들리던 책 더미를 부여잡으며 낮게 말했다. 민지 씨,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이곳을 떠나면 네 아버지는 아예 무너질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당신은 몰라. 이별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 민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변명하지 마요. 진짜 사랑이라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 경주에 남는 순간 당신은 내 인생에서도 절대 용서받을 순 없을 거예요.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동료 사서와 방문객들이 수군대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도서관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날 밤 미숙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침대에 엎드린 채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다. 엄마,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미숙은 민지의 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사랑도, 배신도, 상처도 결국은 우리만 남아. 밖에서는 벚꽃잎이 또 한 번 쓸쓸히 날리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그물이 도현과 지연, 그리고 미숙과 민지의 삶을 단단히 휘감았다. 눈물로 물든 벚꽃 축제 경주의 대지는 봄빛에 휩싸였고 도시 전체가 화려한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벚꽃 축제는 시민 누구에게나 기다려온 큰 행사였다. 거리마다 흩날리는 꽃잎, 환한 조명, 차오르는 분위기. 하지만 한 미숙의 심장은 잔치의 설렘 대신 날카로운 각성으로 뛰고 있었다. 오늘 미숙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으려 결심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대로변, 미숙은 의도적으로 인파 중앙 불국사 앞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엉킨 가운데 그녀의 곁에서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정말 여기서 다 끝내려는 거야? 그래.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내지 않으면 나중엔 평생을 후회할 거야. 잠시 후 멀리서 장도현과 서지연이 다정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연인인 듯 손을 맞잡고 빛나는 벚꽃 아래서도 그들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미숙은 두 사람 앞으로 당당히 다가갔다. 사방이 축제의 열기로 뜨거워도 네 사람을 중심으로 작은 긴장감이 삽시간에 퍼졌다. 누군가 낯익은 가족 사진을 들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누구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미숙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더는 도망가지 마. 장도현, 서지연, 여기 있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기지 말고 대답해. 당신 내가 정말 죄가 없다면 이제 밝히라고. 도현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지연은 두 손을 가슴에 꼭 쥐었다. 도현이 떨리는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봤다. 그만해. 여기 이런 데서까지. 왜? 이제 온 경주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할 진실 아니야?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순간 인파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임이 터졌다. 도현은 지연의 손을 다시 잡으며 선언하듯 말했다. 그래, 난 이 여자를 사랑한다. 더는 속이고 싶지 않아.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미숙은 준비해둔 사진과 녹음 파일을 기자들에게 내밀었다. 여러분, 이게 다 남편과 지연 씨가 벚꽃 아래에서 몰래 만난 장면입니다. 이젠 저도 이 집착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이별을 선언합니다. 엄청난 파문이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고 지연은 터질 듯한 오열을 쏟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필요 없잖아. 도현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미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비참한 게 아니야.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찾는 거지. 도현은 무너지는 듯 두 무릎을 꿇고 사방을 헤맸다. 미숙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도 뒤따라 무너졌다. 정말 도현 씨 없인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속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렸다.
벚꽃잎은 계속해서 휘날렸고 몇몇 기자가 미숙에게 몰려들었다. 지금 심정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굳은 어조로 말했다. 여기 분홍빛 꽃이 흐드러져도 오늘 내 인생은 눈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 자신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민지는 울먹이며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축제의 분홍빛 환호성 한가운데 미숙의 인생은 다시 한번 조용히 뒤집혔다. 벚꽃은 아름답게 날렸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축제 뒤에 몰아친 폭풍 벚꽃 축제가 끝나고 도시는 평소보다 더욱 스산하게 가라앉았다. 화려했던 군중의 환호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누런 비난과 삿대질 그리고 침묵이 메웠다. 한 미숙의 집엔 바람 한 점조차 스며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때 도현을 친근하게 부르던 이웃들이 이제는 외면하거나 속삭이며 손가락질을 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온통 익명의 악플과 뉴스 알림이 뒤섞였다. 불륜 충격의 벚꽃 고백, 가정 파괴범, 서지연 도망설. 미숙은 TV도 휴대폰도 끄고 빈 거실 한가운데 웅크려 있었다. 민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밥 냄새도 엄마의 노크 소리도 이젠 무의미해졌다. 밤이면 이불을 얼굴까지 뒤덮고 삼키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가 정말 저럴 줄 몰랐어. 엄마도 왜 이제야 말해줬는지. 난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어. 도현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 거대한 수치와 죄책감, 사회적 압박에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아무 말 없는 미숙의 방문조차 받지 않았다. 지연 역시 모습이 사라졌다. 지독한 악플, 도서관 앞에 득실거리는 기자들. 그녀의 이름은 SNS에서 한순간 희화화되어 번졌다. 미숙은 한밤중 조용히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괜찮니? 딸은 힘없이 대답했다. 뭐가 괜찮아? 엄마는 이런 상황에도 용서할 거야. 아니면 복수할 거야?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난 용서와 복수 모두 힘들어. 그저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길만 찾고 싶을 뿐이야. 딸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근데 엄마, 만약 엄마가 그들처럼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결국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냐?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때론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 엄마는 이기고 싶고 또 자유로워지고 싶어. 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민지는 조용히 등을 돌렸고 미숙도 슬그머니 문을 닫아놨다. 창밖에는 진눈개비가 섞인 봄비가 시들어가는 벚꽃잎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도현은 병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구겨진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다. 지연 역시 떠날 결심을 하며 마지막으로 책장에 쪽지를 한 장 끼워두고 자취를 감췄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갔다. 이웃들은 새로운 소문을 쫓기에 바빴고 가족들은 각자의 상처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미숙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다음 날 아침 미숙이 눈을 뜨자 거실에 민지가 앉아 있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눈길이 마주쳤다. 민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기대하지 않을래. 그냥 나답게 살아볼래. 엄마도 힘내.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줘. 미숙은 조용히 딸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상처가 남더라도 꺾이지 않을 힘은 서로에게 있으니까. 창밖엔 잠시 해가 들었다. 축제 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시작의 여린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인생의 선택 짧은 봄비가 지나고 미숙은 새벽 공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거실 바닥을 쓸던 희뿌연 햇살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그 속에서 어제의 폭풍은 잠시 잊힌 듯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깊고 아린 상처가 남아 있었다. 며칠 만에 민지는 오랜만에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하였다. 엄마,
나 유학 때부터 꿈꿨던 일 해보고 싶어. 당분간 혼자 살아보고 싶어. 엄마랑 아빠 얼굴 볼 용기는 아직 없지만 내 마음 정리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미숙은 딸의 결정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지야. 이젠 너도 네 인생을 찾아가야지. 네가 힘든 거 그동안 미처 몰라줘서 미안해. 민지는 풍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너무 애쓰지 마. 이젠 우리 각자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엄마 혼자서도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불 꺼진 거실에 도현이 조용히 찾아왔다. 무너진 표정, 조금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차분하게 미숙 앞에 앉았다. 미숙아, 다시 한 번만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 매일 밤마다 깨달아. 네가 아니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다시 돌아올 방법 없을까? 미숙은 오랫동안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랑, 분노, 연민, 허탈, 그 모든 감정이 건조한 눈빛 안에서 빛났다. 예전에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 적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없는 인생이 더 평화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서? 이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와 당신, 그냥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 같아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미숙은 한 번 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젠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야. 당신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알고 있거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로 나를 다시 뒤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미숙은 창밖 달빛 가득한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홀로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도시는 어느새 남은 벚꽃잎마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미숙은 불국사로 산책을 나섰다. 돌계단 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붓꽃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며 봄의 끝을 알렸다. 그곳에서 미숙은 오래전 자신의 꿈을 조용히 떠올렸다. 음악을 듣고 혼자 여행을 떠나고 낯선 풍경과 사람을 만나는 소소한 기쁨, 잊고 있던 일상으로의 기대가 비로소 다시 싹트고 있었다. 한편 서지연은 조용히 경주를 떠났다. 미숙의 집 앞에 남긴 작은 봉투에는 송을씨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어머님과 민지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민지는 짐을 싸서 기차역을 향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시작할 결심이었다. 도현은 병원을 나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홀로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숙은 벚꽃비 내린 불국사 마당에 조용히 서서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시절의 끝과 또 다른 시절의 시작이었다. 오랜 고통과 미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선택은 때때로 쓰라리고 고독하다. 하지만 미숙은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마침내 각자의 길 위에서 자신만의 용기를 준비하게 되었다.